7월 학평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. 어떠셨습니까? 전체적으로 좀 무난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. 아마 여러분들께서 무난하다라고 느끼셨던 이유는 역시 지금 시대의 대세인 연표가 상대적으로 좀 쉽게 나왔습니다. 아마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느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앞으로 공부 방법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연표입니다. 그래야지 1등급까지 갈 수 있고요. 구체적인 내용은 본 강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7월 학력평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. 일단 그 내용적으로, 그러니까 4대 문명, 우리가 이제 4대 문명이 사실 언제나 한 문제 나오니까요. 그 다음에 각국사, 중국사, 서양사 이렇게 이제 나누어 봤는데요. 첫 번째, 4대 문명은 여전히 이제 한 문제가 이집트 문명이 등장했었고요. 자, 각국사, 요 각국사가 좀 특이합니다. 보통은 한 6문제, 많이 나올 땐 7문제까지도 등장했었는데요. 이번 7월에선 각국사 파트가 워낙 좀 적게 나왔어요. 그게 조금 약간 가장 큰 좀 특이점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. 그 인도의 반영 운동 관련돼서 약간 연표 문제 형태로 13번 문제가 등장했고요. 일본의 에도 막부 가장 무난하게 나왔습니다. 그 다음에 이란의 민족 운동은 조금 특이했습니다. 이란이 그동안은 기출문제로 많이 등장하진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란이 그 담배 그 불매 운동과 함께 등장했었고요.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, 이슬람 문제에서는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. 자, 중국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. 보통 한 5에서 6문제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기존보다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. 청나라의 강희제라든가 송나라의 왕안석의 신법, 그 다음에 몽골 제국 11번의 한무제, 그 다음에 그 근현대사 파트 문제로 우리 신의 혁명 이렇게 이제 등장했었는데 특이할 만하거나 그렇게 깊게 들어갔다라고 할 만한 내용은 별로 없었습니다. 서양사가 좀 워낙 많이 나왔어요. 이번에는 좀 출제진들이 워낙에 좀 서양사에 조금 더 쏠림 현상이 있었습니다.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라든가 로마에, 그러니까 원래 로마 나오면 그리스가 안 나오고 그리스가 안 나오면 로마가 나오고 이렇게 한 번씩 번갈아 나오는데 이번엔 같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가 각각 한 문제씩 나왔고요. 산업혁명 문제 무난했습니다. 7번 문제를 조금 눈여겨봐 주세요. 특히 30년 전쟁과 관련돼서 나올 만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. 1618년부터 1648년 베스트 팔렌 조약이 있을 때까지 있었던, 특히 베스트 팔렌 조약은 과거 수능에서나 평가원에서 워낙에 많이 출제되고 있거든요. 그것과 연관돼서 이번 7번 문제는 좀 쉽게 나왔지만 한번 눈여겨봐 주시고요. 8번 문제가 연표 문제 형태로 나왔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. 10번에 루이 14세 우리 절대왕정 문제 한 문제 등장했었고요. 12번에 비잔티움의 문화, 성 소피아 성당과 관련돼서 나왔는데요.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. 영국과 프랑스의 시민혁명, 아마도 그나마 이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를 하나 뽑으라면 제가 볼 땐 14번 문제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런데 이게 사실은 14번 문제 그 영국 혁명 관련돼서는 작년 수능, 이번에 6월 모평에도 나왔었기 때문에 조금만 대비가 돼 있는 학생들이면 좀 상대적으로 좀 쉽게 갈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. 1차 세계대전과 관련되는 각국의 문제들, 영국, 독일, 프랑스, 이게 특히 16번 문제는 독일을 물어봤는데요. 요 문제, 그 다음에 탈냉전 같은 경우는 알고 있기만 하면 쉬운데 사실은 거기까지 공부 안 한 학생들이 조금 있어요. 그래서 요 전체적으로 한 문제, 4문제, 5문제, 10문제 이런 형태로 좀 서양사 문제가 내용적인 내용으로는 좀 많이 나왔었다라고 한다면 시기적으로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. 일단 고대사, 이거 제 임의로 그냥 제가 나눈 겁니다. 기원 전부터 5세기까지, AD 5세기까지 해서 한 4문제 정도로 봤었고요. 중세 한 5에서 15세기 정도로, 그러니까 4문제. 그리고 나서 나머지 12문제가 16세기 이후부터가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. 나머지 내용들은 비슷하고요. 이집트, 그리스, 페르시아, 스파르타쿠스에 난 한 문제까지가 고대사 문제가 나왔고요. 중세로는 중국의 송나라, 그 다음에 몽골, 그 다음에 비잔티움,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 여기까지 나왔고요. 역시 뭐니 해도 근대 이후가 훨씬 더 좀 파트 비율이 높겠죠. 산업혁명이라든가 청나라의 강희제, 30년 전쟁, 독일의 연방, 그 다음에 절대왕정, 루이 14세, 시민혁명, 그 다음에 일본의 에도 막부 근데 나왔고요. 그리고 여러분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더 많이 대비해 주셔야 될 만한 문제가 어디죠? 현대사입니다. 학생들이 은근히 현대사를 많이 틀려요. 진도를 끝까지 안 나가서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인도의 반영 운동이라든가 1차 세계대전, 사실 이건 1차 세계대전 문제라기보다는 1차 세계대전에 참가했었던 각국을 좀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였었고요. 이란의 민족운동, 특히 이번에 이란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그 파트에서는 이란 외에 각국의 민족운동들 있죠.
제가 볼 때는 9월 모평이나 앞으로의 이 수능에서는 다시 아프리카 쪽의 민족운동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. 기억해 두시고요. 신의 혁명과 탈냉전 이런 형태로 이제 문제는 좀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는 시기별로 이렇게 골고루 되어 있는데 정작 더 중요한 건 앞으로의 공부 방법이겠죠. 이제 여러분 여름방학부터는 공부량을 늘려주셔야 됩니다. 지금까지는 사탐 공부 그냥 진도만 쌤 겨우 끝내는 형태였었어요. 잘하셨어요. 그것만 했어도 돼요.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니까.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사탐 공부는 뭐 세계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. 세계사 말고 다른 과목도 있잖아요. 공부량 늘려주시지 않으면 좋은 등급 받기 쉽지 않습니다. 점점 갈수록. 왜 그러냐면 여러분 7월 문제보단 제가 장담할게요. 9월 문제가 더 어려울 거예요. 9월 문제보단 수능이 더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이번에 점수 잘 나오셨다고 너무 만족하시거나 자만하면 절대 안 돼요. 가면 갈수록 사탐 공부량을 좀 늘려주셔야 되겠고요. 이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진도는 끝내고 여러분 시험 봅시다. 진도 끝내셔야 돼요. 진도 안 끝내고 특히 재학생들 진도 안 끝내고 시험 보는 학생들 생각보다 되게 많은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. 무조건 진도 끝내주셔야 됩니다. 수능 특강도 좋고요. 수능 완성도 좋고요. 다 좋습니다. 둘 다 뭐 거의 올해 제가 완벽에 가까운 강좌 만들어 드렸잖아요. 일단 진도 끝내시고 그것을 반복입니다. 반복만이 살 길입니다. 반복해 주시고 반복해 주시고 세계사는 길게 반복하는 것보다 짧게 자주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. 그거 했었고요. 이번 7월에서는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분 아마 이번에 9월 모평 그 다음에 수능에선 역시 연표 문제가 여러분의 등급과 1등급을 갈라놓을 것입니다. 연표 문제 넘어서야 됩니다. 이번에 제가 뭐 준비 중이죠? 연표 특강 대비 지금 준비했고 자료도 다 만들었습니다. 강의 듣고 여러분 준비해 주셔야 돼요. 연표 문제 넘어서야 등급 나올 수 있습니다. 진짜입니다. 이번에 7월 학평 이후 꼭 이러한 것들 다 대비해 주시면 충분히 여러분 좋은 결과로 정말로 세계사 선택하길 잘했다라는 생각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. 제가 여러분 선생님 수능 보고 제가 세계사 때문에 살았어요.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받는지 아십니까? 저만 좋아요? 그럼 여러분도 좋잖아요. 그러면 꾸준히 제 강의 들으면서 반복해 주시고 또 우리 실수하지 않는 연습 이것만 해주시면 충분히 더 좋은 성과로 할 수 있겠습니다. 되셨죠?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.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이제 본격적인 본강에 들어가서 한 문제 한 문제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본강으로 가서 가면서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. 자, 1강에서 만나겠습니다.